저는 결혼 3년 차의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특히 지난 설날 명절 아침에 일어났던 일까지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오늘 제 이야기는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는 혈압이 크게 오를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업에 성공해서 부모님이 큰 걱정을 하시진 않았어요. 우리 집 식구들 중에 제가 가장 공부를 못하는 편이라 학창 시절부터 속을 많이 썩히긴 했는데 다행히 취업은 좋은 회사에 성공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친정아빠는 치과를 운영하고 계시고 엄마는 서울대 사범대학을 나와서 지금은 입시학원 원장님이세요. 제 위로 친오빠가 한 명 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외고를 들어가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대학을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지금은 미국에서 취직해서 결혼하고 잘 사는 중입니다. 제가 집안에서 돌연변이 수준으로 너무 평범한 사람인데 그래도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자기 앞가림하면서 살 수 있으니 만족해요. 잘난 사람들만 있는 우리 집안에서 저만 좀 이상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저도 모르게 내심 위축되어 살았어요. 그래도 부모님 두 분 모두 화목하고 좋은 분들이고 제가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한 번도 혼나거나 무시당한 적 없었습니다. 진짜 저희 부모님 두 분이 큰 소리로 싸우는 모습 한 번 본 적 없었고 집안에도 경제적으로나 분위기가 항상 여유가 있어서 제가 엇나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제가 다니는 회사와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되어 연애를 하다 결혼까지 하게 된 케이스예요.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고 저희 회사와 일을 같이 하는 것이 많다 보니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끝나고 두 회사 사람들이 술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고 거기서 알게 되고 친해져서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제가 다니는 회사도 남자들이 훨씬 더 많고 주변에 같이 일을 하는 협력업체들도 대부분 남자 직원들이라 지금까지 회사 생활하면서 솔직히 많은 고백을 받았어요. 밥 한 번 먹자, 술 사주고 싶다, 개인적인 번호를 알아내서 업무 시간 외에 전화를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남편이 조금 더 젠틀해 보였고 목소리나 성격도 좋아 보여서 저도 호기심이 가더라고요. 실제로 만나보니 여러모로 더 좋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일찍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집안 사람들 중에 인격적으로 멀쩡한 사람이 오직 제 남편뿐이었고 나머지 인간들은 하나같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랑 연애를 2년 조금 넘게 하고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양가 부모님들에게 인사드리고 허락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친정부모님 먼저 약속을 잡아 찾아뵈었고 다행히 처음 보는 자리에서 점수를 많이 따고 바로 결혼 승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저희 집이 아니라 남편 쪽이었죠. 남편만 따지고 보면 정말 성격도 좋고 능력도 있고 어디 하나 빠지는 곳 없이 좋은 사람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집안 인간들 중에서 유일하게 남편만 돌연변이에요. 우리 집에서 제가 돌연변이라 못난 사람인 것처럼 그쪽 집안에서는 저희 남편만 돌연변이라서 유일하게 말이 통하는 사람인 거죠.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때부터 인생이 불행해지는 나락으로 떨어진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기 전에 저는 엄청나게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그쪽 집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부모들이 워낙 옛날 분들이시고 약간은 가부장적이고 꽉 막힌 스타일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승낙 받는 것도 쉽지는 않겠구나 생각을 하고 인사드리러 가기 전에 집 근처 과일 가게에서 커다란 과일 바구니도 맞추고 예쁜 꽃도 하나 사들고 찾아갔습니다. 시댁은 조금 오래된 주공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어요. 어차피 저희는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시작할 생각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시댁 경제력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의 뒤를 따라서 저도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현관 앞까지 나와서 저희를 반겨주셨고 시아버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생각한 것보다는 나쁘지 않은 분위기라 긴장이 조금 풀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준비해간 선물을 건네드리고 어색한 인사를 마친 후에 저는 그냥 바닥에 앉아 있었죠. 남편이 미리 조언을 해준 대로 시부모가 정말 고지식한 사람들이라고 하길래 옷을 최대한 얌전하게 입고 갔는데 그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록 별다른 말씀 없이 가만히 있던 아버님이 저를 보시고는 회사가 어디냐고 물어보셨어요. 회사 이름을 말씀드렸더니 당연히 어딘지 모르셨고 자기 아들은 누구나 이름만 들으면 아는 대기업인데 차이가 너무 나는 거 아니냐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랑 같은 회사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비슷한 대기업은 다니고 있어야지. 부부 사이에 능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도 별로 안 좋은 거야. 그 말에 남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 회사도 대기업 못지않은 좋은 곳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아버님은 끝까지 탐탁치 않아 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더니 결국 저희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호구조사가 시작되었고 제가 저희 아빠는 치과 의사이시고 엄마는 학원을 운영하시며 오빠는 미국에 살면서 IT 회사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을 했더니 조금 놀라시더라고요. 아무리 직업에 귀천이 없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살면 그만이라지만 아버님은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나이도 있고 거의 쉬는 중이라 하고 어머님이 마트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시고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아버님이 먼저 저희 부모님 직업을 물어보시고 본인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으니 자존심을 좀 상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제가 묻지도 않은 시댁 집안 내력에 대해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뼈대 있는 가문이고 조상 중에 조선시대 큰 벼슬을 지닌 사람이 있다는 둥 일제시대 때는 독립운동을 했다는 소리를 자꾸 하셨어요. 솔직히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예전에 집안 조상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들 지금 그게 아버님 어머님이랑 아무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굳이 그런 말을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대체 제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집안이 지금은 좀 보기엔 이렇지만 예전에는 정말 잘 나가는 양반집이었어. 나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집에 일하는 하인이 있었다니까. 그나저나 아가씨는 본관이 어떻게 되나? 성씨가 좀 특이해서 조금 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성이 좀 특이한 편이고 본관 역시도 평범하진 않아요. 살면서 제 친구들 중에 저와 같은 본관을 쓰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든 찾아서 우리 아빠라거나 누군가를 특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은 못하겠어요. 아무튼 제가 어디 무슨 성씨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님이 잠시 뭔가를 생각을 하시다가 무릎을 탁 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 친일파 집안이잖아. 내 기억으로는 아마 맞을 텐데. 잠깐만 기다려봐. 아버님이 핸드폰을 들고 인터넷으로 뭘 찾아보시더니 자기 말이 맞다고 우리 조상 중에 대단한 친일파가 있다면서 박장대소를 하고 좋아하셨어요. 그날 아버님 웃는 모습을 처음으로 봤고 그게 그렇게 즐거운 일인가 싶은 마음이었죠. 보다 못한 남편이 뭐하러 그런 소리를 하냐고 말리고 나서야 대충 상황이 넘어갔지만 저는 살면서 이런 소리를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했습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제가 결혼 승낙 받으러 온 자리에서 예비 시부모한테 성씨 문제로 한 소리를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결국 그날 처음 인사드리던 자리는 그렇게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끝이 나버렸고 저는 이 결혼을 해도 될까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당시 남편에게 나 결혼할 자신 없다고 말을 했더니 자기 부모가 조금 이상하긴 하다면서 괜히 신경 쓰지 말고 우리끼리만 잘 살면 그만이라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때 결혼하지 말고 헤어졌더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 남편을 생각하면 또 그 사람 잘못은 아니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막상 결혼한다고 했을 때 시댁에서 별다른 반대는 하지 않았고 얼마 후 상견례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장소를 어디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부모님이 예비 시댁 근처로 하라고 말씀하셔서 일부러 시댁 가까운 곳으로 식당 예약을 잡았는데 그런 자리에서도 친정부모님이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한참을 기다리시고 시부모님은 많이 늦으시더라고요. 결국 약속 시간 20분이 지나서야 주차장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시부모님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약속 시간에 한참이나 늦었지만 전혀 서두르거나 빠르게 걸어올 생각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20분이나 늦게 오신 시부모님 때문에 저희 부모님도 기분이 살짝 언짢아 하셨는데 이상하게도 정작 늦게 도착한 시부모님도 언짢아 보이셔서 양가 상견례 자리 역시 완전 얼음장 같은 분위기 속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적막한 분위기 속에서 남편과 제가 말도 하고 분위기를 풀어보려 노력했지만 결국 상견례가 끝날 때까지 양가 부모님들은 냉랭한 기운 속에서 몇 마디 대화도 없이 식사 자리를 끝마치셨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면서 엄마가 제게 너가 좋다고 하니까 이 결혼을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하지만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사람들과 사돈을 맺어야 하니 나는 그게 걱정이구나. 아무리 너가 시집가서 남편과 둘이 잘 산다고 해도 그런 시부모 밑에서 괜히 괴롭힘을 당하지나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야.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야 했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때 저는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남편과 함께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결혼 준비는 남편과 제가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해결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모아둔 돈과 대출을 조금 받아서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고 저도 제가 모은 돈으로 혼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가 부모님들께 눈치 볼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결혼을 하고 나서도 남편은 최대한 제가 쓸데없는 시댁 행사에 참석하는 일을 막아주면서 마주칠 일이 없게 만들어주었습니다. 1년에 2번 있는 명절은 어쩔 수 없었지만 저희 시댁이 원체 크고 작은 가족 모임도 많이 하고 남편보다 3살이 더 많은 신우 역시도 수시로 시댁으로 내려오면서 남편과 저를 오라며 호출해 댔어요. 제가 시댁을 부담스러워하는 걸 알고 있는 남편은 그럴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로 저를 시댁에 데려가지 않았지만 매번 그럴 수도 없는 일이라서 어쩌다가 한번 시댁 식구들 모이는 자리에 제가 참석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기분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버님이 다른 친척들이나 저희 신우한테 일부러 저 들으라는 듯이 친일파 집안 이야기를 계속 꺼내고 분위기를 불편하게 하셨습니다. 사돈 집안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이유도 아마 그것과 관련이 없지 않다고 하는 말에 그때는 저도 참을 수가 없어서 밥 먹던 숟가락 내려놓고 한마디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보다 남편이 먼저 나서면서 불편한 자리에서 저를 빼내어 데리고 나갔어요. 아, 제발 좀 그만하시라고요. 자꾸 이런 식이니까 내가 창피해서 집에 같이 못 오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그렇게 화를 내고 말을 해봤자 아버님이나 다른 식구들의 태도가 바뀌는 건 없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저를 더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특히 결혼할 때 제가 친정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결혼했다는 걸 시어머니나 신우가 알게 된 이후로는 제가 다른 식구들처럼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버린 자식 취급받는 거 아니냐는 소리까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하루는 너무 스트레스 받고 짜증이 나서 친정아빠한테 진짜 우리 집안이 친일파 집안이 맞냐고 물었는데 아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건 없으셨고 우리 성씨 쓰는 사람 중에 유명한 친일파가 하나 있다고는 들었지만 그게 우리 직계 조상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그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일인데 그걸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이유도 모르겠고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왜 자꾸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시댁 갈 때마다 아버님이 시비를 걸어대니 너무 짜증이 났었죠. 그러다가 하루는 남편이랑 대화를 하던 중에 진짜 시댁 조상 중에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있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남편이 하는 말로는 잘은 모르지만 자기 아버지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증조할아버지가 예전에 독립운동을 했었다고 전에 듣기만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진짜 자료가 남아있는지 증조할아버지 성함을 한자까지 알려달라고 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독립운동에 대해 거의 나오는 건 없었는데 제 눈을 끄는 단어가 하나 있었죠. 바로 그건 친일 인명사전이라는 말이었는데 거기 친일단체에 소속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남편의 증조할아버지의 이름과 한자까지 똑같은 동명이인이었습니다. 증조할아버님이 언제 돌아가셨다고 했지? 충청도에서 태어나셨다고? 조건을 하나씩 맞춰보니 아무리 봐도 여기에 적혀있는 이 사람이 남편의 증조할아버지와 동일인물이 확실해졌어요.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죠. 아버님께서는 제가 단지 친일파 사람과 본 적이 같다는 이유로 저희 집안을 친일파 집안이라 말씀을 하고 다니셨으면서 정작 시댁은 바로 직계 증조할아버님께서 인명사전에까지 이름을 올릴 정도로 대단한 친일파셨잖아요. 어쩐지 아버님 어린 시절에 집안에 일을 해주는 하인이 있을 정도로 부유하게 사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완전 틀린 말이 아니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알아낸 이 사실을 어떻게 갚아줘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며칠 후에 신우가 또 제게 연락을 하더니 아버님 댁에서 같이 저녁 먹자며 부르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야근을 한다는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제가 먼저 자진해서 시댁에 가겠다 말을 했습니다. 한참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역시나 아버님의 그 레파토리가 또 시작이었어요. 뉴스를 같이 보다가 요즘 사람들이 일본 여행 많이 간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갑자기 저를 쳐다보시더니 저런 인간들이 다 친일파라면서 예전에 나라가 광복했을 때 친일파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하시더라고요. 말세야 말세. 다들 뭐가 좋다고 일본 여행을 저렇게들 다니는 건지. 요즘 세상에는 친일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면서 떵떵거린다니까. 우리 집안처럼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은 하루 밥 먹고 살기가 힘든데. 그러면서 아버님이 저를 보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너희 집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다 조상님 덕 아니냐? 왜 예전에 일제시대 때 물려받은 재산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남편이 저 대신 또 나서려고 했는데 이번엔 남편을 제가 막았어요. 아버님이 먼저 선을 넘었고 그 말을 듣자마자 이번에야말로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버님 그거 아세요? 증조할아버님이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사실 친일파셨더라고요. 아예 단체도 만들어서 활동하셨던데. 아니,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인명사전에 다 증거가 남아있어요. 증조할아버님 이름이 떡하니 써있더라고요. 출생연도랑 돌아가신 연도까지 담았는데 독립운동이 아니라 친일파 하셨나봐요. 아버님, 앞으로는 어디 가서 함부로 집안 이야기하시면 안 되겠네요. 친일파 집안인데 독립운동가라고 거짓말을 했다가는 큰일 날지도 몰라요. 처음엔 무슨 소리냐고 화를 내시고 아버님이 먹던 밥숟갈을 집어 던지시는 바람에 와장창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핸드폰을 꺼내서 이것 좀 보시라고 여기 써 있는 사람이 저희 집안 증조 할아버님이 맞지 않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이 얼굴이 벌개지셔서 제가 들고 있는 핸드폰을 낚아채 가셨어요. 본인 눈으로 몇 번이고 확인을 하셨지만 아무리 봐도 거기에 설명되어 있는 친일파가 저희 시댁 증조 할아버님이 맞았습니다. 한참 뒤에 침통한 얼굴로 제게 핸드폰을 돌려주시더니 자기는 입맛이 없어서 더 이상 밥 못 먹겠다 하시고 안방으로 들어가 누워버리셨죠. 항상 시아버지가 친일파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옆에서 변죽을 울리며 제 속을 뒤집던 시어머니와 신우도 그때만큼은 입을 꾹 다물고 조용히 밥만 먹더라고요. 그렇게 한 방 먹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계속 깔깔대며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남편이 그게 그렇게도 기분이 좋았냐며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앞으로는 자기 아버지도 다신 친일파 이야기 입에 안 올릴 것 같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뒤로 2번 정도 시댁에 더 간 적이 있었는데 아버님이 친일파 타령은커녕 더 이상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계십니다. 시댁의 친일파 직계 후손으로서 예전에는 재산도 많이 갖고 있었다고 하셨으면서 지금은 왜 그 재산을 다 잃고 이렇게 살고 계신 건지도 의문이긴 하네요. 남한테 다짜고짜 친일파 타령하는 사람들도 일단 자기 조상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그걸 먼저 알고 남한테 손가락질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조상이 어떻든 그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지금 얼마나 건강한 생각을 갖고 열심히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집안이 어떻고 조상이 어떻고 이런 소리나 할 정도로 생각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